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제1부에 이어서 2부를 찍는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부 끝나기 직전에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독일에 있었죠. 그 독일에 있을 동안에 그 시찰을 했습니다. 그 독일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제가 듣기로서는 아우토반, 그야말로 고속도로죠. 아우토반.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 돼 있는 걸 제가 보고 그야말로 놀래가지고 그냥 막 잡아졌답니다. 저를 하고 오죽하면은 그 아스팔트에다가 입맞춤을 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때는 도로락 하는 것이 외락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고속도로에 가가지고는 놀랄 거죠, 그냥. 그 다음 시찰한 데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제철 공장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똑똑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대학교도 사범대학에 나왔죠. 또 만주군관학교 나왔죠. 일본 사관학교 나왔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중에, 차지하더라도, 오죽 정치가 썩었으면은, 구태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물론 우리나라에 일정적으로 그때는 국민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했습니다만은 밑에 따르는 정치인들이 다 썩어 자빠져서 무슨 정치를 도움을 받겠습니까? 꽉 길을 막고 입을 틀어 막고 앞에 들어오는 병풍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사실 그때로서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일부 국민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쩔 방법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보면은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국민을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국민을. 응?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를 뜯어보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자기도 정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 뭡니까? 도와줬습니까? 너 쿠데타 일으키는 지난번에 일부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쿠데타 일으키는 놈이 무슨 정치를 하게 군인이 하지 무슨 정치를 해? 이러면서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경제적으로서는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한테 또 안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그 대국의 강대국들의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 10분인지 모르겠는데 강대국들은 약대국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 시찰을 하고 그때 돈 3천만 불을 차용을 했죠. 그러나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몇만 불을 그 차관이 들어왔어요. 무상으로 미국에서. 그 돈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때서는 그렇게 어떻게 흘러간다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거는. 그러나 그 3천만 불을 차관을 얻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강부를 50명을 보내주시오. 간호사를 한 2,000명 보내주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땡이죠. 왜? 전쟁 후에 실업자도 버글거리죠. 구직자도 일자리도 없죠. 그거 어딥니까? 서로 가려고만 해. 강부가 5,000명 본다 하니까 전국에 47,000명이 모이고 간호사가 2만 5,000명이 모이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지원이 들어오니까 이 구직난도 해결이 좀 되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외화벌이를 하죠. 개인으로 봐서는 개인도 똑똑되지만 나라로 봐서는 달러를 벌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로서는 외국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들어온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기였으니까요. 최빈국에 그야말로 100몇십 개국
는 190개국, 뭐, 그때 안 됐겠죠. 160몇 개국인데, 채핑국이 하나에, 초가집에 이가 벌거리고 빈대가 뚝뚝 떨어지고, 개월 되면 연탄 뗀다고 이제 연탄 중도일에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우리나라 돈은 있었지만, 그때 화폐개혁도 했습니다. 그게, 화폐개혁도 하면서, 이런 짜리부터 살아났는데 그 화폐개혁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경제를 좀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였는데 우리나라 돈 막 찍어낸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 아닙니다. 그거 다 세계 뭡니까 금융 정책 기관에 전부 다 그 조사를 받고 체크를 받고 허가를 받고 돈을 찍어내고 그 돈 가치를 얼마다 하는 걸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국민이 잘 살고 선진국이 되면 그만한 나라에 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요즘 돈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돈 가치가 막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 막 쓰고 막 찍어내고 해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냥. 우리나라 돈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일본이 지금 왜 저렇습니까? 정말 일본은 그때 선진국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우리나라 떡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들은 그야말로 그때 미국도 많이 지원을 해줬지만 거의 군수 기지창을 일본에다 전체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때 일본이 굉장한 그 발전을 했습니다. 대만도 떡을 봤죠. 그래서 그동안 1차로 독일에 보내기로 한 사람들을 갖다가 65년 11월 21일 날 강부 3,000명, 간호사 500명 보냅니다. 그럼 보낼 때에, 아마 처음 나가는 그 분들은 해외가 어떻게 생긴지 아마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나가니까, 일단 돈 벌러 간다. 사실 또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영광인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저도 옛날, 나중에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나갈 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해외여행? 없었습니다. 그 해외여행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되고 투행금지 없애고 난 다음에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45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좀 하면서 그 이후에 일본의 신간센 열차를 고속열차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참 잘했다고 봐요. 프랑스 떼제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영향이 여러분. 자, 일본에서 신간센 가져올 때 절대적으로 자기들은 건설을 해주고 기술 지원 다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자기들에서 제작해서 전부 다 자기들 부분 다 가져가고 자기들 다 지원을 해주겠다. 제작하는 거는 전부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이 됩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되었을 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데모할 때도 그때 참가도 하는 아마 그런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 아니까. 장기 집권에 대해서. 그러나 그 뒤에는 이제 졸업하고 엔지니어로서 회사의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시해를 당했죠. 정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는 라디오로만 들었어요. 그 전에 유경수 돌아갔을 때도 그때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땅땅 라디오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땅땅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대통령이 시해됐다. 믿었습니다. 참 이것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도 반구테타죠. 그냥 항시 반구테타든 정구테타는 거래. 구테타를 하지 않으면은 군인들이 정치를 잡을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정치를 잡으려면 구테타밖에 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누가 그때 뭐 머리만 잘 쓰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도 그 뭐 운세가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업적을 높이 삽니다. 항시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똑 따라했어요. 정치 잡자마자 바로 그냥 우리나라 사회 악옥에 뭐 깡패 집단들,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사기, 이런 집단 행동 하는 거 전부 다 잡아냈지 않습니까? 잡아내고 그 만난 것이 뭡니까? 삼적교육자라고 잡아냈는데 이제 할당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쓸데없이 괜히 또 억울한 사람들을 제비달랑 사례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밑에서 다른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 그 착한 사람들 또 잡아가고 말이지. 그 못된 놈 정치 깡패라 뭐 이런 놈을 잡으라 했던 나는. 그 대단 나도 까딱하면 잡혀갈 뻔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물론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 남녀부 앞에 잡혔는데, 그때 해외에 있다가 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는 데 잡는 거예요. 왜 그러더니 시커먼 해가 막 그 남대문 그 시장이 뭐 물론 좀 뭐죠 살아간다. 시커하고 막 그때 좀 깨체제 하나 하니까 잡았다. 또 그럼 내가 그냥 얌전하게 잡혔을 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반항을 했습니다. 뭐 이게 왜 잡노 이거?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러면, 저는 그때 이 해외에서 그야말로 노예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중동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나는 엔지니어고 그래도 계급이 좀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와서는 큰 소리 빵빵. 왜? 달러 그때 $100 가지고요 은행 가서 안 바꿨습니다. 그 남대 뭐 가면 전설에 뭐 우리나라 돈을 안 바꿔줍니까? 다 뭐 아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짱짱해져. 뒷배가 짱짱했어요 저는. 왜? 다른 사람 해외 못 나갈 때 우리는 뭐 얼마든지 해외 나갈 수 있었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빵빵했는데, 딱 성경이 딱 뭐 행사가 딱 잡아갖고는 그 나는 그 남대문인데 그 지금 지금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그 분수가 그 약간 골목 있는데 그 골목인데 약간 올라가는 데 있어요. 계단 한 20계단 30계단 되는데 딱 올라가니까 이야 그거 막 꽉 잡으고 그냥 막 뭐 때리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날 치료하는데 넌 뭐 하는 놈이었냐? 뭔데 왜 반항을 하는 얘기야? 응? 그 신문을 하는데, 그 내가 신문을 할 때, 이게, 내가 그때 그걸 안 가지고 와서, 그걸, 여권을 내가 가지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싶어가지고 만약에 달러를 바꿀 때 안 되면 그걸 쓰라. 그래, 그때 여권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때 여권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내가 여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 걸, 여권이 막 이만했습니다, 이만. 굉장히 컸습니다. 시커먼 해가지고 연장하면 막 풀 붙여갖고 연장도 시키고 뭐 이랬어요. 요즘 얼마나 좋으면 이건. 그러니까 야 그쪽에서 내가 중국에서 지금 생활하다 해외에서 그때 해외 생활에 아마 한 3, 4년 차 들어가는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뭐 건설회사에 내가 다니고 있다. 전화 걸어보시오 하기는. 그 내가 이 신분증 안 가지고 우선 신분증 없는 것은 내 여권 이게 신분증이 내가 대신되는 거지. 뭐 그때는 여권 거의 파워로 간 것이 우리나라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권은 이 사람 하나 뭐 그 들어갈 때 그냥 그 입국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우디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할 때 그게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마 보고는 그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 사람 도움 안 했으면 난 그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아마 3년 거기 갔을지는 몰라요. 그 사람 딱 보더니 그러냐고. 아마 자기 어디 그 사촌이나 누가 어디 중동이나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예 제가 뭐 담남 주빌 알코바 주빌 뭐 이쪽에서 공사하다 지금 휴가 들어왔습니다. 건설회사 뭐 건설 S 건설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 사람이 이걸 봐주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고생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요. 건설회사 뭐 네가 건설에 나가서 뭐 해외 나가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정말.
그래서 거기에 건설회사에서 있다 하는 그때는 굉장한 그 프라이버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커먼 저는 자신 있었어요. 왜? 달러를 버리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애국자 아닙니까? 그때는 달러 버리고 들어오면 애국자예요.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번영을 국가를 바쳤는데 사실 그 뒤에도 노태우 대통령 할 때 저는 뭐 아프리카도 있었고 그 뒤에 또 뭐 김대중 김영삼 할 때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선물 받은 거 전두환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아주 뭐 하나의 한 두 가지 받았는데 먹는 거는 무엇 있고 그때 넥타이가 아마 직원이라 보니까 애인이라 보니까 넥타이에 딱 주는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다른 그 대통령들은 왜 그렇게 땅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건설회사고 유상이 돼가지고 그랬는지 뭐 안 주면은 뭐 뒤로 치고 이북에다가 노무현 뭐 김대중이 뭐 이북에다 돈을 갖다 주고 그게 참 우리가 백성이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입니다. 백성 그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을 잘 만나면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백성이 잘못 살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 정치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정치하는 그 해놓은 거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양반들 대통령 할 때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이 이 사람들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 서울에 집값 다 올려놨어요. 땅값 다 올려놓고 그전에는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절대 땅값 안 올랐어요. 땅값. 응? 우리가 살만했단 말입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 살 수 있었고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어느 날은 막 하루에 100만 원씩 올라. 하루에 100만 원씩 집값이. 이게 뭐 미친 나라지. 어디 그 제대로 된 겁니까?